1927년에 23살의 나이로 박사학위 취득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성지인 유럽에서 아주 최신 이론인 양자역학을 배운 젊은 물리학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다시 고향인 미국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와.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진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25살의 나이로 버클리 대학교와 칼텍의 물리학 교수로 동시에 임명이 됩니다. 25세요? 처음에는 진도 너무 빠르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불만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능숙하게 강의를 하면서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또 학생 끝까지 내 수업을 버틴다 하면은 개인 시간 내가지고 따로 가르칠 만큼 정말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던 오펜하이머의 일상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왜죠? 바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한 인물의 등장으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실험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됩니다. 히틀러. 맞습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그 히틀러와 나치가 유럽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인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유대인 탄압 정책도 시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 독일의 저명한 유대인 학자들이 잇따라 망명을 떠나는데 이들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네, 맞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여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유독 미국으로 망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히틀러와 나치가 이 활기를 치는 시국에 유대인들에게 문 열어주는 나라들 몇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랑 미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나치가 아닐지 빡세게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상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했는데 반면 미국은 당시 유럽에 비해서 과학적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온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히틀러와 나치의 횡포가 심해지던 1938년에 독일 과학계에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물리학자들을 긴장시킨 엄청난 발견 하나를 하게 됩니다. 뭐야? 바로 핵분열의 성공 소식입니다. 교수님, 핵분열이 정확히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건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동안은 핵이 쪼개질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938년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특정한 핵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핵이 분열하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걸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핵이었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형을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네. 설명을 해볼까요? 우라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있는데요.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건 우라늄 235입니다. 이 빨간 구슬을 우라늄 235라고 해볼게요.
우라늄 235가 쪼개지려면 원자핵 내부에 있는 입자 중 하나인 중성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성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우라늄 235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오. 핵 한 개가 쪼개질 때 같은 무게의 석유가 탈 때보다 무려 200만에서 300만 배가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구나. 더 놀라운 건 중성자 한 개로 우라늄을 쪼개면 거기서 중성자 두세 개가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우라늄 235를 여러 개를 한 곳에 두고 중성자 한 개를 이용해서 쪼개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쪼개질 수 있겠죠.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럼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살상 무기, 원자폭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